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분들은 꼭 반드시 찾아오시라고 권하고 싶은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이 너무 오래되고 점점 더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10년 안에 대부분 다 재발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10년, 20년 전에 당뇨, 고혈압 과거력이 있었고요. 매일 술을 상당량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다음 불규칙한 직장 생활, 수면도 아주 안 좋았고요. 그래서 2년 전에 협심증 흉통으로 식은땀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갔었는데 불안정 협심증과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대요. 뭐 진단만 받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겠지요. 그 이후로 술도 끊고 담배는 연초 말고 전자담배로 바꿨대는데 전자담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약만 꾸준히 드시면 될 거라고 믿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배우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는 가끔 두통이 심각하게 있다는 건데 최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통이 심각해서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신다 했고요. 개보린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없고 다른 해열 진통 소염제를 먹고 지금은 괜찮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뒷골이 많이 땡긴다 그러시고 평소 두통이 심해진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뭐 CT, MRI 이런 거 검사 받으면 되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협심증 심근경색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가 혈전과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다이어트하고 지방식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99.9%는 그렇게 하면 예방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혈전과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막힌 물질인 것뿐이지 그것이 왜 혈관에 들러붙느냐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혈관에 안에 흐르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서 좀 걸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혈관벽에 들러붙는 현상, 그거는 스트레스에 의한 겁니다. 들러붙지만 않고 미끄러져서 흘러내려간다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하고 실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혈액이 걸어지면은 무조건 걸릴 것이다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세뇌당한 겁니다. 진짜 스트레스에서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상처와 염증이 낫지 않고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계속해서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거지. 스트레스 안 받고요. 뭐 혈관 경련도 없는데 그냥 가서 들러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아무리 조절해봐야 협심증 심근경색이 예방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혀져 있고요. 결국은 또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멀쩡한데 오히려 낮은데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입증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고 판단되면 다 알아보면 다 스트레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그 조련 선수가 그 뭐야 동해바다 수영으로 건너간 조련 선수 있죠. 그분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연습하고 하다가 집에 잠깐 갔었는데 집에 간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주도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때문에 집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사망하신 거예요. 수영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동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런데 이혼 소송이란 그 강력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아버지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증가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두통이 오고 협심증이 재발할 위험이 지금 대단히 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약약, 그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저하제, 그다음 각종 차단제, 혈압약 이 네 가지 종류만 믿고 계속 복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 약 복용하신다 해서 예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하면은 대부분 다 10년 안에 다 재발합니다. 10년은 길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다 재발을 합니다. 대부분 다. 물론 더 오래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재발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 피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머릿속에 계속 나쁜 생각과 분노,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 자꾸 주먹으로 치면서 멈춰, 멈춰 하라고 저는 시킵니다. 일단은 스탑해야 돼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되뇌일 때 느껴지는 거거든요. 되뇌이는 그 나쁜 생각을 자꾸 되뇌인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라고 시킵니다. 멈춰! 멈춰! 너 이러다 죽어. 나쁜 생각 하지 마. 멈춰! 라고 자꾸 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 조절을 하셔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뭐야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든가 귀를 막아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런 자극으로부터 나쁜 자극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양 같은 것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여행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제 환자 중에 옛날에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투견하는 거 이제 개싸움 하는 거. 그거 하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투견이란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면 노름이잖아요. 노름이고 그 투견이 그렇게 즐거운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자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환경도 중요한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하나 또 좋은 건 뭐냐면 운동입니다. 근데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런 운동, 예를 들어 헬스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거 점수 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하셔야 됩니다. 쉽게 해서 너무 즐거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운동할 때 땀을 확 빼면서 즐겁고 웃으면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그냥 순간적으로 풀려버립니다. 오히려 명상 이런 것도 더 빠를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명상, 마음 다스리기, 욕심 버리기, 그다음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탈출하기, 도망치기 그런 걸 통해서 협심증,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